안녕하세요. 에이징1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수술 시 대부분은 수술 전에 계획했던 대로 수술이 진행이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수술 중에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우 수술 중에 계획을 수정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착이 매우 많을 경우, 이물질이 매우 많은 경우, 출혈이 많은 경우, 그리고 타겟이 매우 멀리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착이 심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착이라는 것은 조직이 붙어 있다는 뜻인데 재수술을 하는 경우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시술 등을 많이 하신 분들은 조직에 유착이 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은 안면거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피부층과 근막층을 박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층이 깨끗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박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느 구간까지는 층이 깨끗하게 분리되다가 유착이 심한 부분에서는 층의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박리가 얇아질 수도 있고 너무 깊어질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너무 얇게 되면은 근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줄어드는 것이고 박리가 너무 깊게 되면은 신경의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수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하는 부분과 정도까지 근막을 충분히 박리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물질이 많은 경우입니다. 환자 사진을 보시면 양쪽 볼에 지방이식과 필러 주입 등을 수차례 하면서 그 물질들이 많이 섞이면서 굉장히 딱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술할 때는 왼쪽의 조직들이 더 무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근막 박리를 최대한 두껍고 넓게 함으로써 당기는 힘을 최대한 더 증가시켜서 좌우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당길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아예 제거는 어려운 거죠. 이물질이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제거를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운 경우에 너무 무리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피부나 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이물질을 억지로 제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남아있는 조직의 양이 많아서 무거울 때는 당기는 힘을 최대한 증가시켜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출혈이 많은 경우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출혈은 생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피부와 근막을 원하는 만큼 박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출혈과 관련된 사항은 수술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이를 잘 치료를 하고 또 출혈성 경향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복용을 중단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해서 출혈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고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면 이거는 진짜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맑은 날씨에 갑자기 운전을 편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폭우가 내리면서 바람 불고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은 그래도 앞으로 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걸 많이 안 해본 사람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길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안면거상 수술에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막을 잘 박리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 매니지하는 게 사실 2번이에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혈종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당겨야 하는 타겟이 너무 멀리 있는 경우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을 보시면은 처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 굉장히 크고 절개선에서부터 타겟이 어느 정도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분은 처진 부분이 굉장히 멀리 있으면서 절개선에서부터 타겟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타겟이 절개선에서부터 환자마다 다르게 되는데 타겟의 거리가 길수록 피부와 근막을 박리해야 되는 면적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의 난이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수술의 범위가 커질수록 출혈의 가능성, 또 신경 손상의 가능성,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더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겟 범위가 멀수록 수술이 어려워지고 수술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수술의 완성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술했던 모습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까다롭지 않은 환자 같은 경우는 피부 박리를 이 첫 번째 있는 빨간 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경우이기 때문에 피부 박리를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수술 중에 원하는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좀 더 박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수술을 했던 경우입니다. 실제 수술할 때는 처음 계획했던 가운데 부분 피부 박리를 통해서는 충분히 당겨지지 않아서 두 번째 계획했던 박리를 더 하는 수술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이와 같은 변수들은 만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만나게 되면은 의사들도 당황을 하거나 하면서 수술 결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수들은 수술 전에 미리 진단을 해서 수술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수술 또는 얼굴에 이물질이 많은 이와 같은 까다로운 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술의 경험이 충분히 많은 의사에게서 수술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는 그 처음부터 계획을 수정한다는 그 말이 조금 그냥 까다로웠다는 얘기거든요, 수술이. 갑자기 막 뭐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사실 그런 경우는 없는 거고 나는 그래. 이제 뭐 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면거상 수술 중에 계획을 수정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면거상 수술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이징 헬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